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다 끝났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예. 뭐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김영창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우리 평택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저희 그 질의에 좀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6페이지 농업 정책과에 최근 3년간 쌀 생산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생산량 표에 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가 12,153헥타르의 생산량이 그 6,014톤이 생산이 됐고 경기도 대비해서 보니까 16%고 전국은 1.6%네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보니까 12,088헥타 생산량은 58,079톤. 58,079톤 맞죠? 그리고 2021년도는 면적이 713헥타의 생산량이 54,925톤. 이렇게 보면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는 헥타 수가 65헥타가 줄었어요. 그리고 생산량도 2,068톤이 감소가 됐고 2021년도 보니까 면적이 또 확 많이 줄었어요. 1,713헥타. 예, 여기에 보니까 그 1,375헥타가 또 2020년보다 이렇게 줄어들었고 생산량도 3,154톤이나 이렇게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그 우리가 평택시 농지 면적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비축미 좀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비축미 보유량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데 농지 면적을 자꾸만 이렇게 줄여서 생산량도 줄는데 물론 요새 쌀을 별로 먹지 않고 외 다른 그 간식거리나 외식거리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쌀 소비량은 적다선 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질의를 드리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그 쌀 생산량 이제 단수라는 거는 이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했는데 요거는 어차피 이제 뭐 그 해년도의 기상 작황에 의해서 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적이 주는 거는 이제 사실 저희 시가 아까도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능적이 사실은 이제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능적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이제 각종 이제 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제 뭐 농지전용 허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도로나 뭐 이런 게 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하면서 이제 면적이 이제 점점 줄어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때문에 이제 면적이 주는 건데 실제로 이 통계 자료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통계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평택에도 이제 그 분소가 있는데요. 통계사무소 이제 분소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그 6페이지에서도 이제 보시겠지만은 단면적이 지금 14,000헥타가 좀 돼 있잖아요. 실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실적으로는 우리 이제 그 쌀 생산량은 이제 1,700헥타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통계사무소에서 표본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오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지 면적은 이제 줄고 있다는 거는 이제 농지전 허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지 면적이 자꾸만 해가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뭐 대체 작물 농사를 안 지면 다른 뭐 유채를 심든 해바라기 심든 코스모스를 심어서 뭐 시민의 힐링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농사 진 만큼의 그 어떤의 그 농산물에 대응하는 그 가격을 제공해 주신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아무리 이렇다 쌀 그 생산량이 이렇게 해마다 줄어드는 거는 나중에 지금이야 이제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전 세계가 식량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 맞습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밀 생산량이 전 세계에 몇 째 안 가는 나라인데도 전쟁 중에 이게 잘 공급이 잘 안 될 정도로 이렇잖아요. 그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더 이상의 농지를 훼손하지 말고 비축미를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요. 예. 제가 140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평택시 쌀 생산 소비량 비축미 현황이 2년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도 보니까 생산량이 2021년도에 58,079톤. 이건 뭐 가만히 수로 환산하게 되면 72만 5,900가마 정도 이렇게 되고요. 여기 쌀 소비량이라고 키로 연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1인이 연간 먹는 쌀 생산이라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쌀 소비 키로하고 연만 해서 저희들이 1인인지를 잘 이제 몰랐잖아요. 예, 예. 나중에는 이런 표시도 좀 식별할 수 있도록 좀 표시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여기에 이제 비축미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107,807 이게 이게 40kg라며요. 40kg로 40kg고 이게 2022년도에 보니까 54,925 톤에다가 우리가 비축미 40kg 상황을 보니까 133,990 kg가 이제 비축이 됐는데 이게 80kg로 따지게 보면 2021년도에는 53,904포가 지금 비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2022년도는 80kg로 따진다고 하면 66,995포가 이게 비축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간 소비가 또 소비량도 또 줄었네요. 우리가 57.7kg인데 56.1kg로 이제 1kg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생산량도 2021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3,154톤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톤수는 이게 감소가 되고 생산량은 줄었는데 비축미는 또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어떤 현황이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공급비축미를 이제 매년 이제 매입을 했는데요. 네,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시군별로 다 이제 배정을 해주는데요. 네, 특히 이제 여주나 이천 이렇게 이제 쌀로 이제 명성이 있는 시군은 이제 공급비축미 배정을 해도 공급비축미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냥 이제 자체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고요. 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추청하고 삼광을 갖다가 지금 이제 매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슈퍼진 단지에 한 4,300헥타 정도는 이제 슈퍼진 단지라서 이제 농협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 나머지 분들이 이제 추청하고 이제 삼광을 심으신 분들이 여기 이제 공급비축미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면적 물량 전체적인 물량은 그렇죠. 예. 전체적인 물량은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도 이제 국가에서 시도로 다 배정을 해주고 시도에서 또 시군으로 다 배정을 해서 결정되는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매입한 거지만 실적으로는 조금 이거보다는 더 많이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한 거는 이제 13만 가마를 한 거고요. 아까 한 가지 좀 이제 정정해서 말씀드릴 게 예, 여기는 지금 이제 쌀 소비량은 쌀로 따진 겁니다. 지금 이게 57.7kg하고 56.9kg는 예, 쌀로 따진 거고 예. 이 비축미는 40kg라는 건 이건 사실 이제 쌀이 아니고 이제 벼예요? 벼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양이 더 감소되는 이게 거네요.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벼의 한 75% 정도 그 정도 선으로 보면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단위도 써주실 때 뭐 이게 이제 벼로 수매한 벼다 아니면 1년간 먹는 뭐다 이제 이런 예, 예. 표식이 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쌀 비축이나 쌀 생산량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살피다 보니까 이게 됐고
솔직히 따지고 보면 2021년도 우리가 80kg 쌀로 해서 53,904포, 22년도에 그 80kg로 해서 66,995포. 예. 이거면 이제 쌀도 아니고 이게 벼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급격하게 이제 양이 키로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평택시가 농업 기술도 좋고 슈퍼우닝도 좋고 상강도 좋고 뭐 진상미도 좋고 다 좋은데 차후를 생각해서 비축미는 늘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이런 양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0만 특리의 도시로 가는데 많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걱정에서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농지 훼손을 해서 특화 사업으로 관광 수입을 올린다선 치더라도 기본적인 생산량 비축미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영농 안정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여기에서 이제 호호 대비 배수 시설 정비 사업 추진, 뭐 용배수로 준설 사업이 있고 배수 펌프장 관문 양수장 유지 관리가 있는데, 저는 아까도 여기 강정구 의원이 조금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지난 8월 10일 집중호우 폭우로 그 서탄면 일대 농경지가 그 수십만 평이 침수 현황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국장님하고도 그때 저희가 이제 현장 탐방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 그 배수 펌프 내천 1위 배수 펌프가 용량 감당을 못해서 그 뚝을 넘어가지고 그게 침수돼서 침수 현황이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농업기술 기반공사 거기서도 나오셨고 농협정책과에서 나오셨고 저희도 갔었는데, 요거는 농협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농어촌 공사 이쪽에서 이제 이거를 뭐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그러나 저러나 면민이 피해가 보고 평택 시민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비 사업을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 도시 계획과 얘기할 때도 잠깐 이제 질의를 했고, 유수지가 없어서 물을 보관하는 서탄의 그 난개발로 인해서 물이 유속이 빨라져서 갑자기 그쪽으로 물이 넘치면서 뭐하면서 그 배수 관문이 감당을 못해서 그게 뚝을 넘쳐서 농경지 침수는 물론 비닐하우스 시설 자체에 뭐 100여 동이 침수된 현황이 발생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대책 논의는 농협기반공사하고 어떻게 해보셨는지요? 예, 지금 이제 거기 이제 배수펌프장이 이제 지어진 지 한 20년이 된 거고요.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그 피해 유형 원인은 이제 수월암리 쪽, 이제 상류 지역 이제 수월암리 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 물이 이제 비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내릴 때 그 이제 급속하게. 배수로에서 그걸 감당을 못해서 이제 넘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정책과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여러 군데하고 해가지고 일단 이제 기업정책과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기업이 많많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그렇죠.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은 유수지를 만드는 거 하고 물기를 좀 이쪽 저 내천리 쪽으로 안 내려오고 좀 저쪽 서천 사리 쪽으로다가 지천 쪽으로다가 넘기는 것까지 좀 같이 검토를 해달라고 그런 쪽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가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기존에 거기 이제 배수 펌프장 그 증설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뭐 게이트 펌프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빨리 추진을 해서 게이트 펌프를 일단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단 만들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도 좀 물기를 돌리거나 유수지를 만든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TF팀 구성해서 회의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서탄편에 가서 또 그분 그때 피해 보셨던 대표자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대책을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재난안전과에도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경보 시스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이제 질의를 드렸고, 우리 도시
저기 주택국 할 때 건설할 때 거기에 이제 난개발이라는 게 한꺼번에 계획돼 가지고 공장 단지가 딱 들어서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다 보니까 큰 유수지가 없어서 그 물이 유속이 원래 거기가 굽이 넘쳐서 내천 배수지까지 도착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공장이 난개발되면서 한꺼번에 물이 세멘트로 쏟아져서 그게 했다고 같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농민들에 대한 그 애로사항을 저희가 청취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또 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재가 발생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뭐 농경지만 침수도 있지 거기에 이제 주택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잠자는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재난에도 항상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배수관문 증설과 그 배수관문이 물 참여 경보음이 고장이 났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뭐 수위 10m 이상만 되면 그게 빽 하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났다 이제 이런 소리도 저희가 들었잖아요 가서. 그래서 하여튼 대책을 잘 마련하셔가지고 배수관문이 잘 증설도 되고 하고 농민 피해도 앞으로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 325페이지에 보면 로컬 푸드 매장 예산 지원 및 판매 현황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로컬 푸드 매출 현황을 살펴보니 지금 뭐 상가 농가도 좀 별로 없고 하루 매출 양도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않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 간담회 때도 뭐 그 매장을 좀 하나 더 늘리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매장도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매장도 있다고 제가 볼 때 제가 다시 20페이지로 한번 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로컬 푸드 직매장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안중 직매장, 안중 농협에서 사업비가 2억 6천만 원에 뭐 54평 해가지고 일일 평균 매출이 이게 337만 원 정도. 그러고 이 송탄 2충 직매장 송탄 농협에 위탁하는데 이것도 8억 6,700만 원 사업비에 하루 매출이 502만 원. 그다음에 평택 로컬푸드 종합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좀 매출은 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업비가 75억이나 들어갔죠. 여기에 이제 하루 매출이 256만 6천 원 정도고 매출이 되는데 문제는 고덕 파머스 마켓이 있죠. 대디팝 영농조합 이게 이제 5억 예산에 보면 하루에 43만 7천 원 정도의 매출뿐이 안 오른다고 여기 돼 있어요. 참여 농가도 여기가 안중 직매장에는 1,512명이 사용하고 송탄 농협에는 614명, 이충 직매장에 그리고 오성면에 있는 거기에는 119명 정도 방문객 수가 뭐 이렇다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리고 대디팝 고덕 여기는 22명 정도 방문객 수가 이렇다고 하는데 이 현황 갖고 로컬 직매장이 운영이 되겠어요? 일단 지금 이제 세계 이제 고덕 파머스 마켓 같은 경우는 예.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농협이나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주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영농법인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립합 영농조합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농협이나 우리 이제 재단에서 운영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 좀 저기가 거기 참여하는 농가도 좀 적고 위치도 이제 아시다시피 좀 고덕 그렇죠. 동쪽이 위치.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던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무래도 이제 판매나 이런 거는 사실 증거는
그렇죠. 맞습니다. 참여 농가 수도 예, 예. 많아야 되고 찾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로컬푸드 매장은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주변에 그 인근에 시민이 많이 찾아야 될 곳인데 좀 이렇게 보면 오성 그 직매장 같은 경우 농협기술센터가 있으니까 뭐 이제 그 토요일 주말 이럴 때는 매출도 많고 이렇다서 치더라도 이렇게 각 매장마다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매출이 그렇게 다른 타 시군보다 별로 이렇게 매출이 좋지 않고 찾는 농가 수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떤 대체적으로 개선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되고 참여 농가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좀 세우셔야 되는데 대책 방안 있으십니까? 또 이제 고덕 파머스 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는 그렇지만 향후에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가 다 이제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도 네. 이제 도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향후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좀 그렇고요. 이제 먼저도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로컬푸드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시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사실 있었던 것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 용주지구에도 이제 도시 내에다 좀 해놓은 것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좀 더 한 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용주지구 같은 경우는 뭐 추가로 저희가 뭐 계획은 지금 아직 예.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향후에 앞으로 뭐 고덕 신도시라든가 이런 쪽에는 한번 이런 거를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시 쪽에 있어야 접근성이 좋아야 아무래도 이제 판매나 이런 것도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금 4개 단지를 지금 4개 그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지난번에 또 하나의 그 로컬푸드 매장을 좀 하시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잘 고려를 하시고 접근성 좋고 뭐 누구나가 찾을 수 있는 시민이 갈 수 있는 곳 장소 선택이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우리 네네. 작년에 그 세종시에 있는 싱싱장터 로컬푸드 네네.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거기 매출 뭐 하루에 뭐 일을 6천 몇백만 원, 뭐 토요일 일요일은 뭐 억 단위로도 이렇게 파는데 거기 보니까 세종 신도시 주변은 물론 종합청사 바로 옆에 아주 굉장히 잘 해줬고 그 농산물 그 공급하는 가정들한테 수급 고령화된 가정들한테는 그거를 그 납품 물건을 가지러 가는 이런 서비스 개선도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는데 우리 그 평택시 여기 로컬푸드를 운영하려면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거를 잘 좀 개선을 하셔서 운영을 네네. 하셔야 될 것 같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면모답게 큰 로컬푸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하는 바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제 발언을 이거로 마치고 했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다른 부서도 이번 행감에서 좀 체크를 해 본 건데요. 직전 5개년 동안에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 또 건의됐던 사항, 애로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저희가 받아본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개인 민원 뭐 이런 거는 좀 빼고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전에 어떠한 그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보면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유효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종결된 상황보다는 계속 연속성을 갖고 하는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유효할 것 같아서 네네. 몇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어떤 의원분이 농업용 관리기 등 부속 작업기를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예. 경기도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답변을 했고 경기도에서 불가시에는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지금도 관리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계속 이제 이게 어느 이제 5년 넘어가면 또 이제 이게 저기
관리 기간 지나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제 농민상담소에 이제 소장님이 계신데 이제 뭐 병가나 뭐 영가 뭐 이런 거를 쓰거나 또 어디 출장 뭐 이런 것도 이제 부재 시에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인력 충원을 좀 일부 요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인력 보충이 돼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좀 어렵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도 지금 현재 농민상담소는 지역 담당 이제 지도사들이 배정이 돼 있어서 장기간 부재 시에는 직원들 교대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뭐 기간제라든지 대체 인력은 확보가 어려운 농민 상태입니다. 상담 소장님이라고 이제 명명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농민 상담 소장. 네, 이제 11군데 11 한 명씩 11군데인데 다 소장이라고 부릅니까? 있습니다. 다 소장이라고 부릅니다. 아, 다 소장이라고 예. 부릅니까? 예. 그 조례 그 시행규칙 그 별표를 보면은 그 상담소 명칭 및 뭐 위치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보면 그 송탄 농민상담소는 이제 담당 구역이 종전의 송탄시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평택 농민상담소는 종전의 평택시 지역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담당 구역을 이렇게 표기하는 어떤 그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기존에 우리가 농민 상담소가 있었을 때 이제 기존에 이제 3기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평택시 지역에 지구지소가 있었고요. 그 3명 정도 근무를 하던 체제였습니다. 송탄하고 옛날 평택시 지역 그 종전에 이제 송탄시 지역에 3명씩 근무하다 그쪽 도시 지역이 계속 커지고 농촌 지역이 줄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1명씩 이제 근무하고 있어서 기존에 통합되기 이제 전에 이제 그 상담소 위치에 거의 있어서 이제 그대로 현재도 그 체제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 구역을 이제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95년도 그 당시에 이제 3개 시군이 통합이 됐는데 아직도 종전의 송탄시, 아직도 종전의 평택시 지역이라는 표현을 과연 사용하는 게 맞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역 정리는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더라. 뭐 팽성도 있고 안중, 포승, 뭐 쭉 서탄, 오성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담소를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런 담당 구역을 표시를 해놓는, 더군다나 이런 공문에 표시할 때에 종전의 송탄시, 종전의 평택시라는 표현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표현 쓰는 거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제 검토는 이런 해보도록 공문서에서 하겠습니다. 예, 그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를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벼 품종에 대해서 더 좋은 품종으로 좀 개발을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건 뭐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먹거리의 이제 어떤 욕구에 의해서 충분히 이제 건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중복되는 행감에서 요청 사항인 것 같아요. 답변은 이제 2022년도에 품종을 뭐 등록도 하고 보급종을 생산을 해서 2023년도에 농가에 보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기술보호과에서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추청 대체 품종인 꿈맞이라는 품종을 이제 개발 보급을 해서 내년 2023년도에 1,600헥타가 전체 들어가게 됩니다. 뭐 품종은 개발을 했습니까? 예,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같이 저희들이 5년간 개발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벼 품종 이름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꿈맞이입니다. 꿈맞이? 예. 전에는 고시가리인가 뭐 그거가 계속 좀 유행을 했었던 거죠. 그 시가는 그냥 있는 거고요. 그 이제 있고요. 추청 대체 품종으로 해가지고 꿈맞이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농기계 임대 관련해 가지고 그 이게 뭐 매년 이제
지적이 됐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 그 당시에 소형 농기계도 이제 대여를 하지만 대형 농기계도 좀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시행 지침에 의거해서 대형 기종 임대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평택시 지역에 이제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트랙터 같은 경우 당초 45마력에서 현재 62마력까지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로 구입하고요. 그래서 조금씩 대형화를 하고 있는데 소도작 전용 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것까지는 아직은 좀 어려운 편이라서 어렵습니까? 밭하고 논하고 같이 쓸 수 있게 이제 최대한 62마력까지는 좀 크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행감 때 이제 중복돼서 이제 요청하는 게 농기계 운반도 이제 뭐 택배 비슷하게 해서 이제 임대를 해서 집 뭐 차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집에까지 이제 좀 갖다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불가하다라고 처음에 이제 답변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도 지금도 어렵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행은 이제 하기에는 좀 예산이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차량이라도 있다는 있어서 말씀이시죠? 현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희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4H 지원 사업도 좀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뭐 18년, 19년, 20년 계속해서 그 당시 네네. 이제 의원님이 이제 요청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뭐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또 뭐 예산 같은 거 보니까 일부 이제 집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매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죠.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제 AI가 이제 구제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살처분을 해서 이제 메모를 하면 그 후에 어떤 토양이나 이제 지하수의 오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소멸 처리를 잘 해서 뭐 잔존물을 퇴비화하는 것까지 뭐 어떤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잘 관리하고 계세요? 매몰지 관리 시스템인데요. 예. 기존 거 매몰지를 다 발굴 소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묻었던 거를 발굴해서 그러니까 토양이나 뭐 그렇- 지하수 이런 거 다 검사를 다시 하십니까? 다시 검사는 다 하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매몰지를 만들지 않고 통이나 그걸로 해서 묻었다가 직접 다시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해서 다시 소각 처리. 소각 처리.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속되는 이제 중복 지적 사항인 것 같은데 이제 축사, 돈사, 악취 민원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뭐 이거는 이제 축산과에서만 그 축산 반려동물과에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제 환경국하고도 같이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잘 업무 협조 잘 해서 이 민원 해결 잘 하고 계십니까?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축사 악취 민원은 지금 환경지도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죠. 있고요. 저희도 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집하고 그러는 것 또는 그 지도과 환경 쪽에서 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에서는 안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협업도 잘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슈퍼우닝 광고에 대해서 일부 지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원님이 특정 종교 방송에 이제 광고하는 그 당시에 그 코미디언인가요? 뭐 그분이 이렇게 하는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알고 계세요? 어느 분이 알고 계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예. 그 종교 방송에서 아침에 광고하는데 왜 특정 종교 방송에서 실시를 하느냐? 지금 어떻습니까 광고? 근데 요즘에는 못 예. 들은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그 종교 방송을 그때부터 계속 아침에 듣고 있거든요. 예. 나오나 안 나오나 현재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방송이 종교색이 굉장히 없는 예, 예. 방송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착각을 하셨었던 것도 같고요. 이런 저 라디오 광고는
제가 오히려 한 번쯤 그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슈퍼오닝만 자꾸 되뇌이느냐, 평택시는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한번 지적을 했었던 적이 현재는 있었어요. 평택시 광고가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7시 슈퍼오닝하고 평택시하고 별개로 자꾸 광고를 하는 것 같아서 평택시 슈퍼오닝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운 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광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라디오 광고. 이것도 신경 써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광고는 그 이외에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 의원님이 지적했다고 다 없애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소신껏 하셔야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지금도 하고 일부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아마 이제 시간대가 달라서 못 들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를 이제 종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많으면 저희들이 이제 컨택을 그렇죠. 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라. 청취자가 많은 대로 네. 하는 게 맞겠죠. 아, 이 청취자가. 그렇죠? 예. 예. 그 2020년도에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그 만들어주는 곳 따로 있고 관리하는 곳 따로 있고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그 20년도 그때 저기 하신 거는 공원가에서 설치한 게 있고 저희가 설치한 게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공원가는 공원가에서 설치를 한 데는 공원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치한 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꺼번에 관리한다는 게 우리가 전체적인 걸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공원 저 팽성 공원 지역에서 해놓은 거는 공원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원 안에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를 놀이터. 이제 설치를 했으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요청을 했었던 의원님이 그런 거겠죠. 반려동물 놀이터니까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공원과에서 그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었으니까 공원과에서 관리하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총괄 관리는 그 축산 반려동물 동물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놀이터 안에 운영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의원님. 그걸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어떻습니까? 관리 주체가 예. 지금 저희도 말씀 우리가 조성한 거는 우리가 저기를 했는데요. 그건 공원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예,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그 최초 조성할 때는 그렇게 나눠서 할지 모르겠지만 관리 주체는 한 군데서 일원화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어떻습니까? 한 군데서 하는 거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그렇죠. 어렵다고 하면은 이제 그 홍보나 이런 거 관리를 할 때 홍보나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2021년도에 이제 농업 경쟁력 기금 규모 확대를 위해서 농업 경쟁력 재고 기금 확보를 좀 더 하자 그래서 21년도에 이제 그 경쟁력 기금을 2억씩 그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출금 2억을 또 반영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이 2억 하라면 그냥 2억 전출금 이렇게 적립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한 사실 이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이제 저희가 당초에 이제 50억에서 네. 이제 FTA 이제가 확대되면서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50억 가지고는 이제 그 각종 융자금이니까 운영하기 어렵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100억까지 이제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0억까지 확대를 일단 했고요. 예,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예, 감사에서 그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매년 2억씩 그 적립하라고 요구하면 적립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예, 한 내년에는 한 5년 정도 적립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5억씩 적립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그렇게 답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뭐 그건 그렇고요. 네네.
농업 경쟁력 제고 기금이 2006년도에 처음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이제 만드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자치단체 출연금 또 전입금 또 기금 운영 뭐 이자 수익금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조성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50억이 달성이 돼서 2012년도에 이제 100억까지 이제 만들자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21년도에 100억이 조성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운용을 하는 게 다 융자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운영하시는 사업은 다 게? 운영은 다 융자 사업이고요. 융자 사업이죠. 거기에 이제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 이제 농업인 해외 연수가 연수 있는데요. 사업. 그거 네. 2,500만 원 정도는 그것만 이제 보조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다 융자 그 사업입니다. 연수 사업 같은 거는 기금에서 그냥 빼서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그냥 기금에서 당초 이제 원금에서 빼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예, 원금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이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제 이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1%였지만 지금 100억에서 얼마 정도가 지금 융자금으로 나가 있는 상태예요? 한 1년에 움직이는 게 한 64억 정도. 64억. 예, 예. 그럼 잔액이 한 30몇 억은 지금 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는 거네요. 통합관리기금에 이제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 예, 있는. 예. 이게 농업 경쟁력 제고기금 해가지고 금년도에 보면 사업량이 55명에게 58억을 갖다가 융자를 해주신 걸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은 잘 운영하시고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시는 거 좋은데 이거 그 페이지가 어디냐?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 말씀하시죠? 심의위원들. 기금 심의위원들이 한 심의위원인가?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한 열 몇 분, 뭐 시의원들 계시고. 12명인가. 이거 심의하시는 거죠. 그 55명의 어떤 신청자들이 융자 신청을 했을 때에 그 명단을 가지고 심의를 하셔서 통과가 돼야 융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를 다 서면으로만 하셨어요? 금년에? 이제 대면에서 이 심의를 안 하셨어요? 과거에는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이제 그 최소 2번 이상은 대면 심의를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연초에 사업 계획 수립할 때 한 번, 그다음에 그 사업을 또 이제 가을에 또 한 번 나가거든요. 그때 한 번, 2번은 이제 대면 심의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생기면서는 솔직히 이제 뭐 만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는 이제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올해도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 좋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예. 지금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이제 하반기 뭐 이쪽에. 그런데도 뭐 금년 이제 하반기 들어서도 다 서면 심의예요.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58억 아까 58억을 지금 융자를 해주는데 대면에서 심의를 안 하고 다 서면으로 그냥 했다? 이해가 사실 안 돼. 그러면 몇 명이 신청을 합니까? 융자는 55명한테 해주시잖아요. 58억을. 예, 예. 이거 뭐 3년 3년 거치 뭐 5년 상환이에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년 상환 1년 상환도 이제 그 이제 원료국 매입 자금 같은 경우는 1년 상환이고요. 연리 1%죠. 연리 1%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사실 뭐 거의 뭐 무이자 개념으로 이제 융자를 해갖고 가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은 55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선발할 때에 네. 몇 분이나 지원을 하세요? 탈락자는 없습니까? 탈락자는 없고요. 일단은 저기 그분들 중에서 일단 심사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초에 이제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각종 이제 그 시설물 설치나 이런 걸 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연초에 한번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선정 선정 기준은 이제 그냥 전체 저기 농민이고 지원하면 무슨 예. 뭐 사업 설명이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제출하면은 다
지금 경쟁률은 제로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결격 사유만 없으면. 이제 그런 건가요? 처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산보다 초과를 했을 때는 예. 예산보다 초과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저기를 그 이제 선정을 해주겠죠. 근데 예산이 초과 안 됐을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제 지원을 해주지만요. 구비 서류는 뭐가 있어요? 구비 서류는? 이 구비 서류는 유저가 신청서가 있 그냥 은행으로 이제 제출하는. 아니죠. 신청을 할 때 이제 은행에서 이제 신용 조회까지 다 그러니까.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이 없을 때 해주는 거고요. 이제 그 또 한 가지 그 원료국 매입 자금이 사실 큰데요. 거기서는 이제 농업인들 우리 그 농협이나 이런 데 원하는 거는 뭐 5억이 아니고 뭐 10억씩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줄 수는 없고요. 이제 사업 대상자는 맞지만은 많지 않지만은 거기에 예산을 지원 그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 100%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농협에서 10억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10억을 해주는 게 금액이 좀 아니고 큰 융자가 원료 꼭 매입 자금. 농산물 매입 자금이 예, 예, 좀 큰 저기가 있죠.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이것도 경쟁률이 거의 없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요청을 하지만은 요청. 100% 지원을 100%다 지원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신청했다고 해서 10억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금액을 예산 줄인다고. 범위 내에서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좀 이런 거 저기 할 때 적어도 심의위원들이 대면해서 이런 걸 좀 심사를 좀 정확하게 좀 엄격하게 좀 심사를 좀 하셔야 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물어볼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미회수 채권들이 발생이 되죠?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 회수됐어요, 여태까지.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게 농협중앙회가 대여를 받아서 농협중앙에서 은행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농업인들이 채권 확보가 안 된다는 거라면 주지도 않고요. 만약에 농협에서 그걸 받지 못하면은 농협에서 대신 우리한테 그 물어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채권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100억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 이자 뭐 3%든 4%든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를 실제 농민분들한테 융자를 취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농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심사 뭐 이런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엄격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해서 자꾸 비대면 심사 자꾸 운운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10분 정도만 모이시는 건데 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심의하실 때 정확하게 대면해서 이 융자 심의 같은 거는 철저하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참고로다가 이제 그 우리 경제적 재고기금이 있고 또 이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적이 있지만 일단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다 네, 서면심을 이런 거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대면 심의를 좋겠고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2022년도 본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지금요? 예, 본 예산이 최초에 1,240억이었죠? 아, 저 전체 예산이요? 전년도 맞죠? 1,240억. 현재 추경 3회 추경까지 얼마 사회 추경까지 1,370억 5,700만 원. 370억이요? 예. 이거 12월까지 다 하면은 얼마 정도 예산 잔액이 남습니까? 평균 매년 농업기술센터는 이건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뭐 2월 되는 것도 있고요. 한 10% 정도, 5% 10%? 5%에서 5%에서 10% 정도. 7, 8% 정도 다른 있지 않을까요? 부서하고 비슷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전년도 그 본예산 중에서 신규 그 사업 몇 가지만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치회의 그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농촌 청소년 그 민속 문화 계승 사업이라 해서 500만 원짜리 신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실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었죠? 농촌 민속문화 계승 사업. 예, 요거는 이제 오성 중학교에 지원한 경상 사업이 되겠고요. 예. 오성중학교에서 이제 평택 농악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그 전통 민속 문화라고 해서 농악이라든지 부채춤이라든지 저는 뭐 추타대 그런 쪽에
경기도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농촌 이거는 한 번만 하루 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건 몇 행사가 아니고 행사가 몇 이제 번 1년 하시는 건가요? 동안 1년 동안? 아이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기량을 닦을 수 있도록 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 뭐 효과는 괜찮았겠네요. 예, 그렇게 그래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경기도 도지사기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사업도 이게 중단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게 20명한테 이 승마 교실 체험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거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전 사업은? 학생 승마 체험인데요. 재활 승마라고 저희가 이제 승마장이 한 군데 있다가 레퍼푸드가 있다가 그 레퍼푸드가 수용당하면서 올해부터는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할 때는 괜찮았어요. 예,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슈퍼오닝쌀 그 생산단지 추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4,500 헥타르를 이제 지원을 하면서 단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서 1헥타르당 40만 원 정도를 영농자재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이 40만 천 원이라는 영농자재 지원금 산출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슈퍼인쌀 생산단지 영농자재는 종자에서부터 저희들이 관련되는 비료 그리고 팻말이라든지 기타 자재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농가당으로 산출하면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예예. 지금 이게 2022년도에 39억 근 40억을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아까 4,500 헥타르를 다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한 4,300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정도로 현재는 하는- 4천.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총 예산 그 지원액이 100% 다 예산 소진이 되지 않겠네요. 잔액이 예, 생기겠네요. 잔액이 늘 남습니다. 여기서 한 10% 정도 남는다고 보면 예, 되겠습니다. 예, 조금 남습니다. 10% 이번에도 이하 정도. 그렇습니까? 올해도 거의 2022년도? 비슷한 그렇게 상황입니다. 남을 예정이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과수 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국비 이게 매칭으로 좀 한 것 같습니다. 이 신규 사업인데 과수 화상병 예측 시스템이 뭡니까? 4천만 과수 원짜리. 화상병 예측 시스템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는 사업입니다. 저희 평택 지역이 이제 과수 화상병 2020년도부터 발생이 되었는데요. 안성에는 벌써 한 10여 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실적이 진흥청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 평택과 안성에 관측 시스템을 농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화상병 예측 시스템이라고 하면 뭔가를 이제 뭐 예측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기온이라든지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은 지금 아니 현재 실효성은 조금 지금 현재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구축하셨어요? 구축은 원래 시스템을 하셨어요? 마련해놨습니다. 마련했어요? 예, 예. 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진흥청에 연구 데이터가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은 이런 예산은 이게 구축을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 예, 안 내년에는 들어가겠네요? 없습니다. 계속 연구로 자료만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병충해 예찰 방재단 지원 사업도 도비 매칭 사업으로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뭐 진단 키트도 구입하고 뭐 예찰 방제 재료 뭐 구입하고 하는데 3천만 원 예산인 신규 것 사업은 같은데.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니에요? 예예 11호도 하고 국도비로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과수 화상병이 생기고부터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컬 푸드 재단 운영 이건 뭐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저도 좀 의구심을 좀 갖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로컬 푸드 재단이 전국 최초의 재단이죠. 재단은 저희보다 춘천 먼저 된 데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거기가 먼저 춘천시 로컬 푸드 재단입니까 명칭이?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춘천시가 있고요.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재단으로 안 돼 있고 이제 거기는 로컬푸드 재단이 네, 아니고 무슨 거기는 센터로 별도로 돼 예,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 출연금이 한 11억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체 하면은 뭐 2월금까지 하면은 한 13억 정도 이렇게
좀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 잘 되신다고 보세요? 예, 당초 이제 로컬푸드 재단 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제 뭐 아직 정상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당초 뭐 저희들이 이제 로컬푸드 재단을 이제 설립하면서 로컬푸드 이제 네. 이 매장뿐만 아니고 매장 전체적인 관리와 그다음에 이제 그 농가 규합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게 잘 되면은 이제 우리 공업시까지 이제 확대하는 것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 이제 거기까지 이게 지금 가려면 한 2년 정도 돼 가죠 이제 2년. 2년 예 그죠? 약간 2년 예. 정도 돼가 1년 정도 됐을 때는 저희 뭐 의원들이나 주위에서 아예 아직 초창기니까 설립 초창기니까 이제 정립되면 잘 되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감도 좀 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조금 다음 시간에 저도 좀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자면 적어도 그 담당이 유통과니까 유통과장님하고 농업정책과장님 정도는 그 시간에 잠깐 배석을 하셔서 들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의를 좀 하는데 혹시 남아 계실 수 있으십니까? 그 유통과에서 남아 계실 수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